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선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활성화법의 양대 축인 규제 프리존법, 그 뒤에 숨어진 최순실, 차은택, 정경련의 유착과 관련한 뇌물죄 고발 및 규제 프리존법 폐기 여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어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최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님 나오셨고요.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경제팀장님 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제 프리존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반드시 폐기되어야 될 어둠의 법안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시스템이 천천히 붕괴되고 유린당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걷어서 국민 모두에게 쓰여야 할 정부 예산이 몇몇 국정농단 세력에 배를 불리는데 집중됐습니다. 그 국정농단 세력에는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정유라의 승마 비용 수백억 원을 대고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가성이 명확한 뇌물입니다. 하지만 삼성뿐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도 밝혀지겠지만 나머지 대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심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두 재단에 돈을 갖다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물음에 있어 지금 말씀드릴 이 규제 프리존법 결정적인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이 앞에 플랜카드에 또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규제 프리존법은 규제 완화를 원하는 대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소원수리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정경련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 20대 국회 개원 첫날 이 규제 프리존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국회에 주문을 합니다. 이 전국의 산재양 규제 프리존 14곳의 지역 전략 사업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거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정경련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을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법안의 내용 엄청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에 요구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위헌적 요소는 물론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그리고 환경 등 전방위적인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상수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반대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를 베껴 쓰는데 급급한 몇몇 언론, 그리고 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지자체장들에게 떠밀려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차은택, 정경련,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부수 법안과 다름없는 이 규제 프리존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와 또 그리고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이 정경 유착과 국정농단이 낳은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실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함께 해주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먼저 오늘 뇌물죄 고발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께서 고발장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규제 프리즘법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이 재단에 돈 낸 재벌 대기업들에게 지역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 이것을 볼모로 해서 재벌들이 원하는 규제 철폐를 선물로 내주겠다는 것이 이 규제 프리즘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재벌들이 진짜로 원했던 말이고, 그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들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해서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됩니다. 그 액수가 1억을 넘으므로 특가법상의 뇌물죄입니다. 재벌 대기업 회장들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재벌 대기업 회장들도 규제 프리즘법이라는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에 돈을 주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벌들 역시 제3자 뇌물수수죄의 공범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경련의 이승철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행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방조죄입니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박근혜 대통령의 수뢰후 부정처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그리고 이승철, 그리고 재벌 총수들 모두가 뇌물죄의 주범이고 공범인 것입니다. 규제 프리즘법의 문제는 재벌들 그냥 특혜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힘들게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법들이 국회의 관여도 없이 통으로 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벌들이 원한다, 재벌들이 돈 버는데 장애가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국회가 만들고 국민이 지키기로 합의한 공익에 관한 규제들이 통으로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에 앞장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통째로 침해하는 법입니다. 권력 분립에 완전히 반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법률가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 게이트의 뇌물죄의 대가로 제공되고 있는 규제 프리즘법 입법 진행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통째로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하겠습니다. 국회가 박근혜 게이트의 전리품에 설거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할 법은 규제 프리즘법이 아니라 하다만 박근혜 정부가 하다만 그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는 것이지, 재벌들 소원수리 입법에 불과한, 재벌 특혜 입법에 불과한 이러한 규제 프리즘법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규제 프리즘법으로 통상 알려진 법률의 커다란 문제점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국회가 그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규제 프리즘법은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일부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헌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 현 세대가 매우 조심스럽게 관여해야 할 환경보호, 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 및 의료에 관한 규제, 그런 것들에 관한 규제 완화 권한을 사실상 지자체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자체 단체장에게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지역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 대기업의 손아귀에 규제 해제권을 그냥 백지로 위임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러분, 그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목숨을 잃었던 우리들의 슬픈 경험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습기 살균제 안정성을 해당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보고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법이 추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많은 단체들이 나와서 마치 도둑처럼 국회 상임위가 심의하고 있는 이 법을 법안의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가 자세히 보고 드릴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활동가입니다. 규제 프리존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물 인터넷이나 헬스케어 기기를 수집하는 개인정보들에 대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원도의 헬스케어 기기나 사물 인터넷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팔릴 때 그것이 특정 지역에서만 팔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규제 프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인권에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명목상으로 비식별화라는 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비식별화라는 것은 익명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재식별이 되면 다시 비식별화를 해서 처리하면 간단하게 계속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법은 정보 인권에 굉장히 중대한 위협을 가지고 오는 법으로서 국회는 이 법에 대한 처리를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정국장입니다. 규제 프리존법에는 아주 독소 조항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기업 실증 특례 그리고 신기술 기반 산업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4,800명의 저희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요. 그중에 20%인 1,00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그런 안전성 검증 방법으로 기업이 안전하다고 했고 그 결과로 정부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걸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일부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해 역시 기업 개개인이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처럼 우리나라 기업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 역시 이렇게 규제가 엉망인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규제 프리존법에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호텔, 학교 앞에 호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원안대로 전경련의 원안대로 이 법안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던 산악 케이블카 관광열차 관련된 산악관광 특구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로 얽혀진 LCT, 부산 LCT와 같이 해운대죠. 그 앞에 호텔만이 아니라 주택들도 같이 고급, 초고층 주택들도 들어설 수 있는 내용들, 대기업들이 요청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업이 부정부패로 검찰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해법권적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되며 여기에 야당이 같이 합세한다면 그 야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닐 것입니다. 촛불의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보건의료단체 기획국장 최규대입니다. 의료 분야 관련해서 독소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것은 제43조에서 의료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도지사가 정한 어떤 사업도 병원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차원과 같은 그런 병원, 그런 영리적인 병원이 전국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만으로도 의료 영리와 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서는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를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 그런 명절 때마다 떴다방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기성 의료기기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허용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1조에서는 국유 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국공립병원의 매각의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19대에서 정부 여당은 인수합병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 조항도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신기술 기반 사업에 대한 허용 조항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이 주기세포를 치료를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신기술 기반 사업 조항으로 인해서 허가받지 않은 주기세포 치료를 신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독소 조항들이 가득한 만큼 반드시 막아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 법안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대기업들의 민원수첩 같다, 법안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지만 만약 전체 이 법안 안에 든 전문가들을 모신다면 아마 이 자리가 다 부족했을 겁니다. 그 특별법 하나가 관련 그 법안 각 상임위에 걸쳐 있는 그 기존의 법들 그리고 나아가서 헌법 위에 선다는 건 법 체계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정말 명확한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아마 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면 지역 언론부터 시작해서 아마 엄청나게 매도를 당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 법안, 논란이 많은 법안을 똑딱 이렇게 이 혼란을 틈타 정부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 안 됩니다. 더 논의하고 점검하고 또 이 입법 절차를 조금 여유를 갖고 해야만 나중에 정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리스크들이 생긴다면 국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야당과 그리고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에도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반드시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좀 잡아주시길, 급하게 처리하지 말아주시길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폐기돼야 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를 막을 방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